들어갑시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누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내가 욕 안 한다고 했지, 그지? 욕 안 나오게 조심해. 녹화 중인데 욕하면 내가 매우 좋아할 거 아니야, 그지? 자, 해서 산화하고 환원을 배울 건데, 이 산화라는 거하고 환원이라는 거 어차피 융합과학 때도 뭐 대충 한 번씩은 들었으니까 뭐 대충 뭔지는 알긴 할 텐데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보자고. 자, 결과론적으로 조금 먼저 얘기를 할게. 산화하고 환원이라는 건 구분하는 기준이 총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산화와 환원을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수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보고 산화 환원을 구분한다? 전자를 보고 산화 환원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화수라는 걸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구분을 합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또 결과론적으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산화라는 건 산소를 뭐 하면 산화라고 하냐면 얻으면 산화라고 그래. 산소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요. 산소를 잃으면 뭐가 되는 거야? 환원. 자, 수소는 거꾸로야. 수소를 잃으면 산화고요. 수소를 얻으면 환원. 그럼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많이 배웠을 거야, 융합과학 때부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너희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 이걸 왜 산화라고 그래? 이걸 왜 환원이라고 그래? 라는 건 배운 적이 없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전자야.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전자야. 얘가 절대 기준이야. 자, 전자를 잃었을 때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 거고요. 전자를 뭐 했을 때? 얻었을 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화수라는 게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산화수라는 게 증가하면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화수라는 게 감소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직 산화라는 게 일어날 때 환원이라는 게 일어날 때 서로 반대야. 누군가가 잃으면 누군가는 얻는 거야. 그죠? 따라서 산화라는 거와 환원이라는 건 절대 따로따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야. 무조건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니?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지. 누군가가 산화가 됐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환원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왜? 내가 잃었는데 가져간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따라서 그걸 조금 고급진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화, 환원의 무슨 성?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 환원은 무조건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걸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그러다 보니 이런 결론까지 갈 수가 있어. 내가 산화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산화가 됐다는 건 어떤 누군가를 뭐 시킨 거야? 환원시킨 거죠. 그죠? 내가 산화가 된 건 누군가를 환원시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산화된 놈을 갖다가 무슨 제라고 부르는 거야? 환원제라고 부르는 거야. 산화된 놈을 무슨 제라고 부른다고요? 환원제라고 불러요. 내가 환원됐다는 건 누군가를 뭐 시킨 거야? 산화시킨 거죠, 당연히. 따라서 환원된 놈을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산화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내가 산화됐다는 건 누군가를 환원시켰다는 뜻이야. 내가 환원이 되었다는 건 누군가를 산화시켰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에 조금만 더 붙여서 내가 산화가 됐다는 건 다른 놈을 환원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환원을 시키려는 성질, 그걸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환원성이라고 그래. 자, 조심해야 돼. 자, 산화된 놈은 무슨 성이 큰 거야? 환원성이 큰 거야. 산화가 잘 되는 성질이 산화성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산화돼서 남을 환원시키려는 성질, 수동태야. 그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 환원성이라고 그래.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산화시키려는 성질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무슨 성이 큰 거야? 산화성이 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같은 뜻으로 력을 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원력이 큰 놈을 찾으세요.
그 얘기는 뭐 잘 되는 놈을 찾으란 얘기야? 산화가 잘 되는 걸 찾아라. 산화력이 큰 놈을 찾아라. 그 얘기는 뭐가 잘 되는 아이를 찾아라? 환원이 잘 되는 아이를 찾아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 거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네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두 가지가 있고 야매가 두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야. 근데 산화수라는 걸 아직 너희들이 안 배웠잖아. 그죠? 그럼 산화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쓰고 시작할게. 산화수는 전하량이야.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보기에 편한 게 얘야.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이 얘기까지는 좀 편하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전자가 움직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니? 이온이 됐다는 얘기죠. 그지?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맨날 흔히 하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원자든 분자든 무슨 성을 띠게 돼 있어? 중성을 띠게 돼 있죠. 어떤 중성을 띠는 놈이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니? 양이온이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치? 이 중성을 띠는 아이가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이 되게 돼 있어요? 음이온이 되게 돼 있죠. 이거 이온 결합할 때 똑같은 거 내가 그려준 적이 있어. 자, 그러면 중성에서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전자를 뭐 했다는 뜻이야? 전자를 잃었다는 거야? 얻었다는 거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중성에서 음이온이 됐다는 건 전자를 뭐 해서?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반대의 경우도 우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음이온이 중성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전자를 잃으면서 음이온이 중성으로 갈 거야. 마찬가지로 양이온이 중성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때는 전자를 뭐 하면서? 얻으면서 양이온이 중성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빨간 과정은 전자를 얻는 과정이야. 그럼 빨간 과정은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환원 과정이 되는 거지.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된다? 환원이라 한다. 그럼 파란 과정은 전자를 뭐 하는 과정이니? 잃는 과정이죠. 이건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산화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음이온이 중성이 된다거나 혹은 중성에서 양이온이 되는 경우에는 산화된 거야. 마찬가지로 양이온이 중성이 됐거나 혹은 중성에서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전자를 얻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환원됐다는 말이 되는 거야. 이때 산화수까지 같이 가보자. 내가 산화수가 뭐라고 그랬니? 전하량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야? 전자지. 전자는 플러스를 띠는 아이니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니? 마이너스를 띠는 애지. 그럼 마이너스를 띠는 애가 내 몸 안으로 막 들어와. 왁 하고 들어와. 그럼 내 몸에는 마이너스 세력이 점점 어때지겠니? 강해지겠지. 그럼 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하면서 내려가겠지. 그럼 전하량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자,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전하량이 감소하는 거야. 따라서 같은 말이야. 전자를 얻으면 전하량이 감소하는 거야. 왜?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전자가 나가! 마이너스가 계속 나가고 있어, 내 몸에서. 그러면 나는 뭐가 점점 강해지는 거야? 플러스가 점점 강해지는 거지, 그치? 따라서 전자를 잃으면 나의 전하량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따라서 산화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단순히 뭐야? 전하량이야. 산화수가 뭐라고? 전하량. 그러면 이런 거야. Cu1 플러스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야? 1이야. Cu2 플러스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일까? 2야. 그럼 얘는 산화수가 1에서 얼마가 되고 있어? 2가 되고 있지? 그럼 산화수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산화됐니? 환원됐니? 산화됐어. 왜? 아니 플러스 1이 플러스 2가 됐는데 전자가 어떻게 됐나요? 잃었나 얻었나 고민하지 마. 플러스가 강해졌지? 전자를 잃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해를 요한다면 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편하다. 어떤 그림? 요게 중성 상태의 입자야. 근데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그랬어? 양성자가 된다고 그랬어. 빵꾸난 거. 요게 양이온이야. 양성자 된다.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지. 요게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야. 방금 전에 썼던 걸 그대로 한번 써볼까? Cu1 플러스가 Cu2 플러스가 됐대. 그럼 빵꾸 하나 난 새끼가 빵꾸 두 개 난 거야. 전자를 잃은 거죠. 이해되니? 자, 양이온은 빵꾸 난 새끼, 음이온은 뿔 난 새끼야. 이해되니? 그러면 뭐 이런 경우 A1-이온이 A2-이온이 되었대요. 그럼 얘는 뿔 하나 있었는데 뿔이 두 개 됐지?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얻은 거지.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환원된 거야.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얘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1. 얘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산화수가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어. 그러니까 환원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이해됨? 자, 그래서 우리는 산화 환원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과정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야.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따라서 빨간색은 싹 다 환원이야. 파란색은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산화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아이? 콜? 자, 그러면 이제 산소하고 수소의 등장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자. 자, 니네 전기음성도 배웠지? 전기음성도가 어디로 갈수록 커지니? 전기음성도가 어디로 갈수록 커지니?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지. 전기음성도의 정의가 뭐니? 전자를 당기는 힘, 전자를 가져가는 힘이야. 그럼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새끼가 누구니? 플루오린. 걔가 4.0이지? 걔가 힘이 제일 센 새끼지? 지구에서 힘이 제일 센 놈이 누구야? 플루오린이야. 그 다음 센 놈이 누굴까? 산소야, 산소. 그 다음 센 놈이 누구야? 산소. 그럼 산소는 지구상에서 1인자야, 2인자야? 2인자야. 최홍만쯤 되는 거야. 산소가 누구라고? 최홍만이야. 그럼 내가 길을 가다 최홍만을 만났어. 내가 최홍만을 만났대. 그러면 나는 전자를 잃었을까, 얻었을까? 내가 길 가다가 최홍만을 만났어. 그럼 나는 전자를 잃었을까, 얻었을까? 잃었겠지. 삥 뜯겼겠지. 쌍놈 새끼 나 이소코. 가져갔겠지. 그지? 뺏겼겠지. 봐. 산소를 만났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야. 근데 예외적으로 최홍만도 누구를 만날 수 있어? 효도를 만날 수 있지. 그지? 최홍만이 내가 제일 세 이 새끼들 하면서 가다가 효도를 만났어. 아이씨. 그잖아? 그래서 예외가 생겨. 응? 오케이? 그래서 내가 산소를 만났다는 얘기는, 산소를 얻었다는 얘기는 홍만이 형을 만났다는 얘기야. 삥 뜯긴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거지. 그러니까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수소는 뭐냐면 가장 왼쪽에 있잖아. 비금속 중에서. 비금속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새끼니 가장 작은 새끼니? 거의 제일 작은 새끼야. 그지? 경빈이 같은 새끼인 거지. 내가 길을 가다 경빈이를 만났어. 삥을 뜯었을까, 뜯겼을까? 아씨. 쟤 좀 무서운 애야, 그치? 너 회장 됐다며? 축하해. 오늘 피자는 네가 쏘나? 응? 자, 어쨌든 경빈이 같은 애가 수소 같은 거지. 길 가다 경빈이를 만났어. 삥을 뜯겨? 뜯지. 용돈 뱅크야, 뱅크. 경빈 뱅크. 건드리면 돈 나와, 쟤. 자, 그래서 수소를 만났다는 건, 내가 수소를 만났다는 건 전자를 뺏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지. 근데 경빈이보다 더 그런 애가 있지. 누구? 건우. 경빈이도 건우를 만나면 삥을 뜯을 수도 있어. 예외가 있다는 얘기야.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이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옳아.
근데 왜 항상 옳은 플루오린이나 다른 애를 안 하고 얘를 썼을까? 반응식에 등장을 안 해, 다른 애들은 잘. 하지만 산소하고 수소는 반응식에 등장을 겁나 많이 하지. 그러니까 써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거의 옳은 거야.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최홍만보다 강한 새끼가 있고 경빈이보다 약한 애도 있긴 있다 하여 요게 가능은 하지만 가끔 가다가 틀린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전자의 움직임이야.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쵸? 근데 이온 결합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준다 받는다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전자를 주고받는 게 눈에 확 띄는데 이온 결합이 아닌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건우야. 그러니까 네가 맨날 삥 뜯기는 거야. 너 어제도 집 앞에 가다 놀이터에서 초딩 5명한테 삥 뜯겼다며. 소문 다 났어. 초딩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담배 하나 사필라고 그러는데 1,000원만 줘봐 그래서 1,000원씩 줬다며 애들한테. 아, 삥 좀 뜯기지 마. 안타깝게. 소문 다 났어. 심지어 녹화했잖아. 내가 이거 유튜브로 뿌릴 거거든.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산화수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히 해두면 너희들이 생각하기 훨씬 편해져. 그러니까 앞으로 산화 환원을 판단할 때 이 세 가지는 안 볼 예정이야. 뭐만 가지고 우리가 산화 환원을 판단할 예정이냐면 산화수만 가지고 산화 환원을 판단할 예정이야. 이게 제일 편하거든. 단순히 산화됐니 환원됐니만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만 좀 정확히 알아두면 되고요. 요 산화수의 장점은 뭐냐면 공유 결합을 하는 애들까지도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가능해. 해서 산화수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럼 산화수를 한번 볼까나? 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한번 가봅시다. 산화수가 뭔지도 몰라. 하지만 산화수는 우린 뭐라고 내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전하량이 산화수야 라고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산화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구조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음성도의 정확한 값은 몰라도 돼. 전기음성도의 정확한 값은 몰라도 되고 대소관계만 알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모든 아이들의 산화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한번 구해봅시다. 자, 구하는 방법이 간단해. 니들한테 익숙한 놈들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자, H2O라는 애가 있어. 얘 누구니? 물이죠? 물 어떻게 생겼니? 귀엽게 생겼죠? 어떻게? 이렇게 산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죠. 수소라고 써줄게. 이렇게 수소가 있죠. 이게 누구니? 물이잖아. 그러면 자, 구조식은 됐어.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전기음성도.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지. 이거 극성 무극성 할 때 니네 배웠던 거야.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 그럼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겠지. 이때 얻은 셈 치는 거야. 뭐한 셈 치라고요? 얻은 셈 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산소는 전자 몇 개를 얻었어? 몇 개를 얻었어? 2개를 얻었어. 그럼 수소는 전자 몇 개를 잃었어? 하나를 잃었어. 따라서 이때 산소의 산화수를 얼마라고 잡아? -2라고 잡아.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잡아? +1이라고 잡는 거야. 이해되니? 산화수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H2O2는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자, 중심원자가 누구니? 중심원자가 누구야? 신발. 중심원자가 누구야? 산소. 산소. 그 다음에 수소. 그럼 수소는 작대기 하나.
그럼 여기도 작대기 몇 개? 하나. 됐어? 구조식 끝났지? 그러면 이제 화살표만 치면 되는 거야. 힘 센 놈 쪽으로. 누가 힘이 세? 산소가 힘이 세. 누가 힘이 세? 산소가 힘이 세. 그럼 여기 산소니까 힘이 똑같으니까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수소는 전자를 몇 개 잃었어? 하나 잃었어.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1. 그럼 산소는 전자 몇 개를 얻었어? 하나를 얻었지?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1.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1. 안 어렵지? 그지? 그러면 자, 우리 효도루 형님 만나러 가볼까? OF2. 자, 산소는 거의 대부분 뭐 한다고 그랬어? 이긴다고 그랬지? 근데 누구를 만나면 져? 플루오린 만나면 지지? 그지? 그럼 그려봐. 자, 산소가 있고 여기 플루오린 이렇게 있겠죠. 그럼 누가 힘이 더 세? 플루오린의 힘이 더 세지? 따라서 전자가 어디로 가요? 플루오린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플루오린은 전자를 이렇게 얻었게 몇 개 얻었게? 하나 얻었게. 따라서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플루오린의 산화수도 얼마? 마이너스 1. 산소는 전자 몇 개를 잃었어요? 2개를 잃었죠. 따라서 얘는 얼마야? 경빈아? 얼마야? 플러스 2. 너 좀 안다고 지금 일부러 잘난 척하는 거지? 막 딴 데 보는 척하면서 막 우와 대박. 학교 다닐 때 저런 애들이 제일 재수없지 않냐? 그치? 딴 데 보는 척 하다가 막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고 막 난 다 알지롱 뭐 이 깐나 새끼. 전교회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알았어. 오늘 경빈이 이름 100번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그려볼까? 뭐 CH4 얘는 어떻게 생겼어? 간단하게 그냥 충분히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자, CH4 이렇게 생겼잖아. 수소 빼고 그렸어. 오케이? 그럼 무조건 수소는 경빈이 같은 애라고 그랬지. 힘이 제일 없는 애. 그럼 무조건 전자는 어디로 가겠니? 탄소 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때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4야 플러스 4야? 전자 4개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때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근데 C2H4라는 애가 있다 쳐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C, H가 몇 개? 4개. H가 몇 개? 4개. 항상 탄소가 있으면 중심 원자가 탄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가 4마리야. 그럼 설마 이게 한쪽에 4개가 다 있겠니? 그럼 양쪽에 골고루 잘 나눠 갔겠지. 그지? 그다음에 작대기는 누구 먼저 그리는 거야? 수소부터 그리는 거야. 수소 작대기부터 하나하나. 그럼 탄소는 작대기가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가운데 작대기 몇 개로 이어줘? 2개로 이어주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싸움 박질만 시키면 돼. 야! 싸워! 그럼 누가 이겨? 탄소가 이기지. 여기도 누가 이겨? 탄소가 이기지. 여기도 누가 이겨? 탄소가 이기지. 여기도 누가 이겨? 탄소가 이기지. 그럼 수소의 산화수는 에브리바디 얼마야? 플러스 1이지. 다 하나씩 잃었으니까. 근데 여기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전자 2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 여기에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러면 CH3COOH. 야 이름이 뭐야? 아세트산. 그지? 아세트산. 얘 어떻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지 뭐. 섹시해. CH3COOH. 자, 또 싸움 시켜. 자, 먼저 CH 사이에는 누가 더 커? C가 더 커. 그럼 전자가 일로 가겠지 뭐. 일로 갈 거야. 싸움 시켜 일단은. 그 다음에 CC 사이엔 전자 가 안 가? 안 가. 그 다음에 C5 사이에는 누가 더 싸움 잘해? 산소가 싸움 더 잘하지, 그치? 산소 쪽으로 전자가. 그럼 C5 사이엔 저쪽으로, 산소 쪽으로. 그럼 OH 사이에는 어디 쪽으로? 산소 쪽으로. 다 화살표 쳐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따져주기만 하면 돼. 봐봐. 여기서 탄소 전자 몇 개 얻었어? 3개 얻었지? 탄소 전자 몇 개 얻었어? 3개 얻었지? 그러니까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근데 이 새끼는 얘한테 2개 뜯기고 얘한테 몇 개 뜯겼어? 하나 뜯겼지?
총 몇 개 뜯겼니? 3개 뜯겼지? 따라서 이 새끼의 산화수는 얼마가 나와? 플러스 3이 나와. 됐어? 산소는 전자 2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 산소는 전자 2개 얻었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림 대충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같은 원소라고 해서 산화수가 항상 같아? 아니야. 그때그때 달라. 경빈이라고 맥날 삥만 뜯기는 게 아니야. 가끔 삥도 뜯기도 하고 100원 뜯기는 날도 있고 200원 뜯기는 날도 있다는 거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경빈이가 건우 같은 애 4명을 만나면 400원을 뺑 뜯을 수 있지만 나 같은 애 2명을 만나면 500원을 뺑 뜯기겠지.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같은 산소지만 산화수가 달라. 다 다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나오지. 같은 탄소지만 산화수가 다 달라. 근데 심지어 한 집안에 있는 똑같은 아세트산이라는 이 하나의 물질 속에 있는 탄소인데 그 안에서도 산화수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 근데 산화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니 안 나니? 나지. 맨날 구조식 그려가지고 화살표 그려가지고 신발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룰을 그려보면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구조식으로 이 새끼 한번 잡아볼까? O2. 얘는 산화수 어떻게 계산하면 돼? 구조식 그려봐. 이렇게 그려지지? 전자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럼 전자가 가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얘 산화수 얼마야? 0이지. 자, 그래서 이제 산화수를 한번 좀 빠르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산화수를 좀 빠르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명 산화수 규칙. 근데 나는 이걸 뭐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냐면 평균 산화수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해요. 엄밀히 따지면 평균 산화수가 더 맞아. 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책을 안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니들이 알아서 책을 찾도록 해. 자, 일명 평균 산화수 구하기.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그냥 써가면서 갑시다. 자, 첫 번째 규칙.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요. 무조건 0입니다. Why? 방금 전에 그림 그렸지, O2. 호돈소 물질은 같은 성분 원소로 만들어진 애들이잖아. 그럼 전자를 잃고 얻는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야. 힘이 같은 애들끼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항상 가운데 있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안 움직이니까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산화수가 0인 상태가 되겠지. O2의 산화수 얼마야? 0. O3의 산화수 얼마야? 0. C60의 산화수 얼마야? 0. Fe 철의 산화수 얼마야? 0. 알루미늄의 산화수 얼마야? 0. 호돈소 물질 혼자 있을 때, 이온이 아니라 원소 상태로 있을 때, 그때는 산화수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O2의 산화수도 0이야, O3의 산화수도 0이야, C60의 산화수도 0이고, 철의 산화수도 0이고, 알루미늄의 산화수도 0이야. 다 0이야.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걔는 산화수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합물은요, 그냥 0이 아니라 합이 0이에요. 화합물은 뭐가 0이라고? 합이 0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구조식을 그리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도 보면, 야, 잃은 새끼가 있으면 뭐한 새끼도 있어? 얻은 새끼도 있지? 그 관계가 확실하잖아. 3개 잃으면 3개 얻은 새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잃은 개수와 얻은 개수가 무조건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화합물의 경우에는 산화수의 합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산화수는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어? 전하량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세 번째, 이온의 경우에는 산화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온의 산화수의 합은 전하량과 같아요. 이게 호돈소 물질일 땐 쉬워. 봐, 나트륨 1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산화수 얼마야? 1이야. 플러스 1. 그러면 Cu2 플러스 이온이 있어. 산화수 얼마야? 2야. O2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 얘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근데 니들이 짜증날 만한 게 뭐냐면 CO3에 2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 얘는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뭐가 얼마큼이 되는지 아직 모르니까 따지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그 규칙은 이렇습니다. 이름하여 우선순위. 이름하여 우선순위. 요즘도 우선순위 영단어란 책이 있니? 본 적이 에이, 서점을 안 가니까 본 적이 있겠니? 그치? 너한테 없으면 그런 책은 없는 거지, 그치? 우선순위 영단어가 우리 때 나온 책이거든. 되게 오래된 거야. 그거 외우다가 죽어. 자, 우선순위 뭐냐면, 자, 제1그룹이 있어요. 제1그룹. 절대적인 새끼들. 절대반지. 무조건 뺏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난 자. 누구? 효도르. 효도르를 만났다는 건 얄짤없어. 지구상에 누가 와도 걔는 삥을 뜯기게 돼 있어. 물론 요즘엔 효도르가 좀 늙었어. 그죠? 너네 효도르가 누군지는 알아? 모르는 사람 효도르. 다 안 해. 그래도 효도르는 안 해. 너 몰라? 태윤이 몰라? 러시아에 가면 있거든요? 혹시 너 나중에 러시아 갈 일 있으면 효도르한테 한번 찾아가서 욕 한번 해봐. 시발로무스키. 너 거의 뭐 가루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도르 형님한테. 자, 맨손으로 곰을 씹어 먹는 자. 효도르, 플로린. 얘는 무조건 힘이 제일 세지. 따라서 뭐야? 전자를 무조건 얻어요. 근데 빵꾸가 하나밖에 안 나게 돼 있어. 따라서 얘 플로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플로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누굴 만나도 플로린은 산화수가 무조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자, 금속 중에서도 누구하고 누구? 1족하고 2족에 있는 금속. 이름하여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자, 금속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과, 길어질까봐 짧게 쓰려고 그랬는데, 자, 1족과 2족 애들이 있잖아. 수소는 아니야, 그죠? 그럼 1족 애들은 힘이 엄청 없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1족 애들의 산화수는 항상 플러스 1이 나오고요. 2족 애들의 산화수는 항상 플러스 얼마가 나와? 2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힘이 없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애들이야. 항상 뺏기는 애들. 나트륨, 여기 누구 있어요? 마그네슘, 요런 애들. 항상 뺏기는 애들. 됐어? 얘네들은 산화수가 거의 고정이야. 그 다음에 제2그룹. 제2그룹. 누구? 수소. 수소는 엔간하면 이기니 지니? 경민이 같은 애니까. 엔간하면 뺏기지, 그치? 따라서 수소는 엔간하면 전자 하나를 잃어요. 근데 수소도 가끔 누구를 만날 수 있어? 경빈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좀 이따 예시를 들어줄게. 아니지. 건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자, 제3그룹. 홍만이 형. 최홍만이 누구였어? 산소. 산소는 힘이 거의 제일 센 놈이라고 그랬지? 따라서 산소의 산화수는 엔간하면 마이너스 2야. 얘네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잡아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구조식 지우고 예시 들어줄게. 보면서 가니까.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여기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H2라는 애가 있어. H2라는 애가 있어. 그럼 누가 우선이야? 수소가 우선이야? 산소가 우선이야? 수소가 더 우선이지, 그치? 누가 더 우선이니? 수소가 더 우선이야. 그럼 생각을 해.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2가 되겠지. 근데 전체 산화수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랬니?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H2O2가 있어. 그럼 누가 더 우선이야? 수소가 더 우선이지? 그럼 일자리가 몇 개? 2개. 그럼 여기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OF2 누가 우선이야? 플로린이 더 우선이지? 플로린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마이너스 2.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때 니들이 읽어야 하는 건 각각의 산화수야. 위에다 쓰는 건 내가 임시로 계산하려고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야? 그러면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2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니?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밑에 각각의 산화수가 너희들이 구해야 될 산화수인 거고, 위에 내가 임시로 쓴 산화수는 뭐야? 계산을 위해서 임시로 쓰는 거야. 이해돼, 시징? 그러면 NaH라는 애가 있다 쳐봅시다. 그럼 얘는 산화수 어떻게 구하면 돼? 누가 더 우선이야? 누가 우선이야? 야가 더 우선이지. 알칼리 금속, 얜 1순위족이잖아. 1순위족. 완전 건우 같은 애. 얜 경빈이. 얘 산화수가 1이야. 그럼 수소도? 이야, 삥을 뜯었어. 대박. 전자 하나 얻었지? 됐어? 별거 없지? 그럼 CO2라는 애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누가 더 우선이야? 얘는 없잖아, 순위에. 그럼 병신인 거야. 나중에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2개. 그럼 마이너스 4. 그럼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지? 그지? NH3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우선이야? 수소가 우선이야. 1짜리가 몇 개? 3개. 그럼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런 애는 어떻게 하나요? CO3에 2-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그럼 얘는 0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면 돼? 마이너스 2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우선이야? 산소가 우선이지?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3개.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지? 근데 합이 0이 아니라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겠지. 이해됨? 그럼 MnO4-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과망가니즈 산이온. 이런 애가 있다 치자잉? 있어. 자, 그럼 얘의 산화수를 각각 구해보자. 누가 더 우선이야? 뭐 족보에도 없는 새끼지? 그치? 족보에도 없잖아. 누가 우선이야? 얘 우선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4개, 마이너스 8. 그럼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얼마야? 7이야. 왜?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됐어? 그러면요, 쌤. 이런 거군요. 예를 들어서요. O2랑요. F2랑 반응해서요. OF2가 되었대요. 그러면요. 우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산소를 플로린이 얻었으니까 산소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산화된 거지요. 산소를 얻었으니까요. 라고 하는 순간 틀린다고요. 왜? 따져보면 되겠지요. 자, 얘 O2 산화수 얼마? 0. 왜? 호돈수 물질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호돈수 물질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그랬어? 그냥 0이라고 그랬어. 자, F2의 산화수는 얼마야? 0! 뭘 고민해? 그냥 0! 호돈수 물질의 산화수는 얼마? 0! 그럼 H,
OF2의 산화수는 어떻게 따지면 돼?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2개.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2죠? 그러면 플루오린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었고요. 산소는 0에서 얼마가 되고 있어요? 2가 되고 있죠. 산소의 산화수는 증가 감소, 증가. 고로 산소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거고요. 플루오린은 전자를 뭐 했어요? 얻었잖아. 깐나 새끼. 전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산화수가 감소하면 얘는 뭐야? 파논인 거지. 파논. 됐어? 자, 이론적으로는 이게 전부야. 그러면 누가 산화가 됐는지 누가 환원이 됐는지 산화수만 뿅 하고 보이면 뿅 하고 계산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칠판에 필요한 것들 정리하시고 잠깐 쉬고 문제 좀 풀고 다음 진도 또 나가도록 해봅시다.